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주에서 조금 벗어나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시간이 가진 몇 가지 특성을 이용해서 영원히 젊게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시간이 역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 직면할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일방통행이며 과거에서 미래로 멈추지도 거꾸로 가지도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고전 작품에서 인터넷 밈에 이르기까지 세계 문화 속에서 수없이 개념화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시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 누구나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과학자도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성질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양자 물리학과 같은 고정관념을 깨는 학술 분야에서조차 시간은 단순히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학자들이 시간을 우주 팽창이나 연력학 반응의 흐름과 연관짓고 있지만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가 아니라 공간 팽창이 먼저인지 시간이 먼저인지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가 가진 어떤 특성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시간이 되었는지 아니면 반대로 시간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주는 팽창이라는 특성을 얻을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자 중에는 시간의 양자라고 불리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를 다루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는 플랑크 시간이라고 불리며 질량을 갖지 않고 광속으로 움직이는 입자나 파도가 플랑크 길이라는 양자 효과가 유효해지는 스케일의 한계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것이 많은 특정 계산을 하기 위해 편의상 도입된 순이론적인 파라미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구상의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죠. 또한 왜 시간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과거로는 비록 1분이라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우주의 1분 전 상태를 최소의 소립자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그것을 이룬다고 해도 실제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점으로는 이러한 전면적인 롤백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욕망에 따른 현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아주 복잡합니다. 영상의 나머지를 모두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쓸 수도 있지만 분명 여러분은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시간 놀이. 일상생활에서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에 더해 시간이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1시간이 경과한 경우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1시간이 경과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주관적으로 이 시간이 한순간처럼 느껴지거나 그 반대로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에게나 1시간이 경과한 것이죠. 이건 정확한 시계를 사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은 중력이나 속도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천체도 그 중력에 의해 주위에 중력의 우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부에서는 시간은 천천히 가고 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간은 느려집니다. 중력이 매우 강한 펄사나 블랙홀과는 다른 일반 천체에서는 시간 재현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만 궤도상에 있는 우주인과 여러분이라면 시계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시간과 속도의 관계는 빠르면 빠를수록 느리다 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동 속도가 올라갈수록 시간의 흐름은 느려집니다. 이 지연은 일상생활에서 감지할 수 없지만 광속에 가까운 속도에서는 기능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시간에 관한 최초의 흥미로운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역설은 쌍둥이 역설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신 분은 많을 텐데요. SF 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설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쌍둥이 형제를 떠올려 보세요. 동생은 지구에 남고 형은 광속의 90% 속도로 우주 여행을 떠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속도에서는 시간의 진행 방식이 절반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에 있는 동생 기준으로 10년이 지났을 때 우주선에 있는 형은 5년밖에 지나지 않은 셈입니다. 즉 우주로 간 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가 돌아오면 지구에 있던 쌍둥이 동생보다 5살 연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는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녀보다 연하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인슈타인 이론의 이러한 결론은 현대 과학에 의한 뒷받침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결론 또한 시간의 일종의 객관적인 물리적 의미나 나아가 어떤 운반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발견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간이 만인에게 동일하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는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럼 시간의 한방향성도 사실은 환상이고 역행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시간 역행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죠. 여러분은 이것이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과거로의 시간 여행으로 인해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날 것입니다. 패러독스와 그 해결. 어떤 시간 여행에서도 시간의 역설인 따르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 역설이 일으킬지도 모르는 결말이 과학자 자신마저 공포에 빠뜨릴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원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가 놀라울 정도로 변해버린 세계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자신이 존재할 수 없게 되고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요?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심플하고 무해한 역설 중 하나로 존재론적 역설, 정보 역설, 인과의 루프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과거로 시간여행을 가서 아직 창작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마음에 드는 뮤지션을 만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뮤지션에게 그가 나중에 쓰게 될 곡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는 여러분의 영향으로 히트곡을 쓰게 됩니다. 즉, 이 뮤지션은 미래에서 온 여러분이 들은 곡을 쓴 것입니다. 뮤지션 입장에서 이 곡에는 태어난 이유가 없는 셈이죠. 이 곡은 여러분과 함께 어딘가에서 나타난 것이고 게다가 그 여러분도 어디선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분 자체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더 유명한 역설은 이른바 죽은 할아버지의 역설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로 가서 우연이든 고이든 젊었을 때 할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할아버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되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면 과거에 가서 할아버지를 죽일 사람도 사라집니다. 이 역설은 할아버지 이야기가 아니어도 되고요. 반드시 죽음에 얽힌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사라예보에서 프란츠 페르디난트 살해를 저지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혹은 제2차 세계대전이나 홀로코스트를 막기 위해 히틀러와 나치가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션을 성공시켰을 경우 미래에 있는 여러분은 더는 과거로 가서 무언가를 수정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시간여행을 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역사를 바꾸지 않은 것이 되죠. 이제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은 아이러니하지만 예상대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역설을 부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시간여행이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이미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시간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해결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미 일관성이 그렇습니다. 미래의 여러분이 시간 여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은 과거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시간이 어떻게 변화해도 일시적인 어긋남을 낳을 뿐이지 최종적으로는 모두 본선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프란츠 페르디난드를 구하면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도 시기도 바뀌겠지만 결과나 결말은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정말 그런 특성을 갖는지 증명하려면 현실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일이 아직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발견이 있으면 여러분께 꼭 전해드릴 테니 앞으로도 저희 채널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과는 잠시 작별이네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